공급이 줄고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이 오르겠지 선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정부나 서울시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거고 이 대책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지방은 아직 네. 미분양이 쌓였으니까 서울이 앞으로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걸로 예견이 되잖아요. 네. 그럼 서울시가 네. 어떤 대책을 내놓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공급을 해야죠. 서울 네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집들이 있어요. 빌라가 있든 아파트가 있든 다 있단 말이죠. 빈 땅이 없죠. 네, 빈 땅이 없어. 네네. 그러니까 여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 재건축은 층수 완화하고 한강변에 뭐 35층 폐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는 일단 재초안이라는 거에 발목이 단단히 잡혀 있다 보니까 서울시장도 이거 갖다 어떻게 못해.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 되겠다. 내가 재개발 쪽으로 활성화시켜서 본인이 그러니까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한 건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2021년 5월 달에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게 되면서 정말 재개발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버렸죠. 특히 이제 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서울에 정말 한 250군데 정도 신규 재개발 구역들이 1년, 2년 사이에 지정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신통기획 같은 경우에는 82곳을 지정을 했고요. 신축주택이나 구축주택이 혼재돼서 재개발이 어려웠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으로 추진하는데 모아타운은 67곳을 지정을 했고 여기에 역세권 500m 내에 1차 역세권 350m의 용적률 혜택을 주는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도 97곳이나 현재 지정을 해놓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250군데 지역을 지정을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규 재개발을 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서울시는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올해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계획하고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은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현재 67곳이 지정이 돼 있는데 올해 말까지 해서 39군데를 추가적으로 더 지정하겠다라고 거의 합니다. 40군데. 네, 그럼 25개 자치구니까 그렇죠. 25개 자치구에 최소한 한 한 개씩, 군데 이상씩. 그다음에 한 두 군데도 지정이 되는 곳들도 생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처음 도입된 제도잖아요. 네, 그런데 공모 방식으로 할 때 네. 1차가 지정됐던 곳이 방배동이었잖아요. 그렇죠. 977번지, 978번지. 그리고 3차로 지정했던 게 일원동이었잖아요. 강남에서는 이 두 군데가 됐죠. 대청동 주변, 예, 대청역 대청마을. 주변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보게 되면은 재개발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강북을 위주로 네. 됐었는데 음, 이렇게 신규로 새로운 어떤 방식의 개발이 도입이 되고 또 빠르게 공급이 필요한 그런 개발 방식을 통해서 강남권의 노후주택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방치가 됐어요. 강남 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아파트만 있는 곳 또는 재건축만 되는 곳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셨고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왔던 게 사실이죠. 근데 소규모 재개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도 많은 것 같네요. 그렇죠? 작년에 시작해서 1년 만에 착공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에 지정을 했고. 이제 세대수가 1200여 세대 정도 되니까 공사 기간만 한 2년 정도 걸리면은 완공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게 역대 재개발 중에서 3년 안에 이렇게 완공이 되는 재개발이 있었던가요? 없었죠, 이런 적은. 이거는 초고속도 아니고 광속이에요. 그렇죠. 보통은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서울에 몇 년 뒤에 주택 공급을 대책으로서 방지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역할이 되게 커질 거예요. 지금 현재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범단지, 시범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 번동, 관심도가 높은 지역은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하나의 어떤 사례로서 나오게 되면은 이거를 토대로 해서 다른 지역들로 확산돼 나갈 가능성이 되게 높고 네. 앞서 얘기했다시피 강북에 모아타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남 3구라고 하는 강남 서초에도 이런 모아타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지역들이 3년 또는 4년 안에 새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면 사람들이 오히려 10년, 15년 걸리는 재개발, 재건축보다 이거에 관심도를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주 수요입니다. 이주 수요.
앞서 얘기했던 초과 저축 100조 원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재개발이 음. 빠르게 진행되고 많은 재개발 구역들이 지정이 됐을 때 수요가 증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거기에 이주 수요가 발생을 하면은 이 이주 수요는 단기간 시장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요소를 작용을 해요. 이주 기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되니까. 그렇죠. 예. 뭐 단지 큰 데는 뭐 예를 들면 한남뉴타운 같이 조합원이 뭐 3,800세대고 이주는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세입자까지 가면 뭐 그죠. 단지들은 이주 기간을 뭐 1년 8개월, 2년 가까이 잡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정해진 기간 안에 이 수요들이 이주를 해서 주택을 구해야 돼. 임차든 매매든. 그쵸? 게다가 재개발 같은 경우는 대체주택이라고 해서 비과세 주는 혜택이 있다 보니까 그 이주비 받아서 실거주 같은 경우는 대체주택을 또 매입하는 매수자로서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재개발을 통해서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곳에다가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놨다가 2년 뒤, 3년 뒤 입주할 때 비과세 받고 팔고 수익을 내는 그런 이제 순환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이주 수요가 앞으로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건데요.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 한남뉴타운 3구역입니다. 한남뉴타운 3구역에 이주 수요 규모가 얼마나 되냐면 조합원 수는 한 3,800명 정도 되는데 세입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원은 예를 들면 다가구 주택 하나에 주인은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구에 다가구에 세입자는 여러 세대가 살잖아요. 그래서 이주 수요가 얼마나 쏟아져 나오냐면 1만 가구가 쏟아져 나와요. 야, 거의 뭐 역대급이네요. 이 정도.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럼 이 1만 가구가 용산이라는 데서 쏟아져 나오고 거기에 노후 단독 다세대 빌라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사실은 소유자가 직접 사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건설회사가 많이 주거든요. 그 큰 돈을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이 1, 2%밖에 안 되더라고 대부분 다. 근데 이분들은 아파트로 이동을 할 거예요. 돈이 풍부하니까. 95% 이상의 세입자분들은 현재 살고 있는 전세 보증금이나 본인이 가용할 수 있는 작은 범위 내에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빌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근데 용산에 이 만 세대를 받아낼 수 있는 빌라 지역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잖아. 그쵸? 그렇죠. 그런 상황이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살고 계신 분들하고 새롭게 유입이 되는 분들하고 부딪히게 되면 경쟁이 일어나니까 그게 임대가가 됐든 매매가가 됐든 이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 가격이 둘 다 상승할 수 있는데 이게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시장에다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한남뉴타운 1구역이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어느 지역으로 영향을 줄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예를 들면은 한남뉴타운 3구역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한남 더일이나 나인원 한남은 100억이 넘는 아파트니까 당연히 못 가고 동부 이천동의 아파트 지역들도 당연히 못 가고 그러면 여기서 갈 수 있는 게 후암동 일대나 또는 서계청파 일대 지금 현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현재 단독 다세대 빌라들이 모여있는 쪽으로 1차적으로 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현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50%대고요. 빌라의 전세가율은 60%대니까 지금 현재 역전세나 전세 사기 이런 거에 대한 위험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도 여전히 보증보험 이런 거에 대한 가입 기준 때문에 기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수요가 1만 세대라는 수요가 시장에 쏟아져 나와서 기존 세입자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은 그냥 가격으로 경쟁을 하는 시장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용산에 대한 전세가율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두 번째로 갈 수 있는 데가 좀 멀지만 마포구까지 또는 성동구에 있는 금호동이나 옥수동 일대에 단독 다세대 빌라들이 있는데 금호 옥수동이 대부분 지역이 그거 만만치 않아요. 아파트가 빼버렸잖아. 재개발해갖고 거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빈틈이 별로 빈틈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어디로 갈 수 있냐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 강북과 강남의 전세가율이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 서초 지역의 단독 다세대 빌라 지역으로 임차 수요나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요. 갈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아파트였다면 강남은 넘사벽이라서 못 오겠지만 빌라, 다세대 주택 정도로 구해야 사람들이 용산 내에서 못 구한다면 이렇게 오게 되고 여기에 있는 전세가율도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뭐, 그 안중근님이나 뭐, 코코 샤넬 로즈님이나 마포는 지금 전쟁이랍니다. 이 지금도, 전쟁이. 지금도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앞으로 이주 수요가 예정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남뉴타운 3구역을 얘기했지만 한남뉴타운 2구역도 이제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 가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나올 거죠. 그렇죠. 또 뭐 다른 지역들 재개발 또 되는 지역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중구에도 있고 어디에 마포구에도 있고 그렇죠. 지금 공덕동 일대 뭐 재개발 지역도 많고 부가현 서대문구 쪽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뭐 여기 저기 동작구 쪽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쨌든 이 서울 내에서 또 자기가 살고 있는 범위 내에서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게 1차 이제 수요 지역이 될 거고, 그 지역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고, 거기를 더 이상 가격적으로 경쟁할 수 없을 정도의 가격이 되면은, 또다시 이게 흘러서, 네. 뭐 인접 지역으로 흘러가게 되고, 이 전세 가격이 회복이 되면은, 가격적인 부분도 연속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랜 기간을 두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그런 수요다 보니까 시장에 큰 영향을 주게 돼요. 그리고 빠르게 이 시장에다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지금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세입자분들은 뭐 별로 그 제한 사항이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든 뭐 이런 게 상관이 없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네. 지금 투자자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허가적인 제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갭 금액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셋값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특히 이런 소형주택들 같은 경우가 전셋값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할 돈이 4, 5억이 들어가. 이게 이제 전셋값이 회복이 되면 이 차이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한 2, 3억 정도 될 텐데 아무래도 그때가 된다면은 시장 내에서 뭐 전셋값 회복부터 매매가 회복까지 다 이루어지고 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또 궁금한 게 네. 그러면 이렇게 한남뉴타운 3구역이나 또 이런 지역들 뭐 그 번동 같은 경우도 이제 착공에 들어가면 이주 수요가 쏟아져 나올 건데 그럼 앞으로 이주 수요가 쏟아져 나올 곳들이 어딘지 또 궁금합니다. 노량진 4구역. 여기는 이제 조합원들이 한 370명 정도 되는 사업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입자들까지 합치게 된다면 300 몇십 명이 아니라 여기 2배 이상 되는 수요가 또 나올 수 있게 되고요. 부가현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상당히 많죠. 근데 여기도 이제 지금 현재 이주를 어느 정도 준비 중에 있고 상계 1구역, 그다음 마천 4구역 현재 관리처분 공람 공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이 가장 빨리 좀 이주가 나올 지역입니다. 자, 노량진 같은 경우는 서초구에 붙어 있는 동작구에 해당이 되죠. 네. 그렇죠? 부가현 같은 경우는 마포구와 용산구에 붙어 있는 서대문구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상계동 같은 좀 멀지만 멀죠. 마천 같은 경우는 송파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맞죠. 대부분 다 사실은 선호 지역. 이건 이제 상계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중심에서 멀리 있으니까. 근데 이런 노량진이나 부가현이나 마천 같은 경우는 강남 상구와 서울에 있는 마용성 지역에다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라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정리를 좀 하면은 추가적으로 많은 재개발이 진행될 건데 이 이주 수요에 의해서 시장에 그 인접 지역, 이주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들이 전세 가격 회복, 가격 상승의 회복이 모멘텀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주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인데 새롭게 서울시에서 주택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급되는 지역이라면 지정이 되는 지역, 선정이 되는 지역이라면 그 가격 상승이라든지 투자에 대한 투자성이 훨씬 더 안전성을 찾게 되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성동 교통 불편에서 비선호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성동 같은 경우도 교통에 대한 개선 효과들이 좀 앞으로 계획이 될 거죠. 마포는 전쟁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동에서도 왕십리 쪽 가면 편합니다. 그렇죠. 왕십리는 포드러플 옆에권이고 강남 접근성도 좋은 분당선이 지나가죠. 장원하님이 성수 전략정비구역 향후 전망 및 매수 시점 부탁드립니다. 매수 시점 늦었죠. 많이 늦으셨는데 지금보다 더 늦어지면은 비용이 더 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만약에 새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면 강변북로가 지하화 될 거고요. 지하화되는 부분에 녹지로 연결이 돼서 한강 시민공원을 갈 수 있고 또 초고층, 지금 현재 뭐 70층이 넘는 80층에 가까운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 속속들이 알려진다면 지금도 비싸죠. 빌라 가격이 20억에 가까운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더 높아지면 높아지지 낮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네네. 그다음에 소액 2억으로 투자 가능해요? 라는 질문들을 막 하고 계세요. 그렇죠.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항상 세미나를 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이런 공급에 대한 우려가 더 심각한 지역들이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큰 변수인 이주 수요가 직접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지역들이 저희한테는 되게 잘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들은 어딘지,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이 정도 자금, 소액을 가지고서 투자할 수 있는지, 어떤 물건을 투자할 수 있는지까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시장에서도 좋은 물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희소합니다. 앞서 우리 이제 2억으로도 할 수 있나요? 2억 이하로도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지역 세미나를 통해서 내용으로 꽉꽉 채워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시간 내서 오시면은 시간 내서 오신 거 아깝지 않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